안녕하십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마흔억에 대해서 이제 고난등의 심판을 27일 날 선고하겠다.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27일이면 이게 내일 모레입니다. 마흔억을 임명하라는 데 고난등의 심판을 선고하겠다. 일단 선고 결과는 이제 봐야 되는데요. 조금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또 대통령 탄핵에 상당히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마흔여기를 임명해야 된다. 이게 의견이 많이 나오면 상당히 그쪽 좌파 카르텔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선고 결과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이거는 마흔억 임명은요. 우원식이가 이제 청구인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그 다음에 피청구인이 최상목이에요. 최상목이가 심판 피청구인이고, 우원식이가 이제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은 과반으로 하거든요. 6명이 아니에요. 과반으로 해요. 과반으로 하면 이제 5표가 나와야 이기는 거예요. 4대4면 지는 겁니다. 항상 권한쟁의 심판은 청구한 사람이 과반이 돼야 이기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5표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게 따라서 이제 헌재 구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좌파 4명은 무조건 찬성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우파 쪽에서 임명적으로 왜 같은 게 헌재 구성원이니까 몇 명이 가는가, 이것도 이게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무엇보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요. 가장 큰 문제가 과연 이제 우원식의 권한이 침해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권한이 침해된 거예요. 그러면 국회 의결을 거쳐서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우원식이 지 혼자 먼저 혼자 일방적으로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문영배가 그걸 편파적으로 이제 답을 준 거예요. 문영배가 지금이라도 국회 의결을 받아와라, 이렇게 문영배가 알려준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원식이가 민주당 의원들만 모아가지고 마흔억 임명을 지지하는 이런 데 국회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사후에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편법도 이런 편법이 없어요. 문영배가 이걸 이제 알려주고 거기에 따라 우원식이가 사후에 지지 결의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진 거예요. 아무튼 이제 선고는 내일 모레니까 만에 하나 이제 마흔억을 임명하라. 이게 원래는 아주 빨리 한 번만에 변론 종결해가지고 선고하려고 하다가, 근데 선고 2시간 전에 재개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2월 10일 변론하고 오늘 선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국회 의결이 없었으니까 아마 4대4였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 의결을 사후에 거치니까 과연 이제 몇 명이 동조할지, 이것도 상당히 관심사고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이제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임명하라 이렇게 나더라도, 우원식 국회가 이기더라도 절대 최상목은 임명하면 안 됩니다. 최상목은 이제 임명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한덕수 선고가 잡혔습니다. 한덕수하고 이제 윤 대통령 선고가 3월 중순 비슷하게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좌파들이 떠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덕수가 지금 복귀한다고 총리실이 분주하답니다. 참 이것도 문제지. 대통령은 그럼 탄핵되고 한덕수가 복귀하면 그래서 이게 분주하다고 합니다. 어떻든 제 말은 이제 곧 아마 한덕수 판결이 날 텐데 최상목이가 곳에 며칠을 못 참고 임명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언제까지 며칠 내에 임명하라는 이런 강행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한덕수 판결을 보고 제가 임명할지 한덕수가 임명할지 그때까지만 이게 기다리겠다 이러면 되겠는데, 최상목이가 어떻게 할지 벌써 이게 소문은 파다합니다. 최상목이가 임명할 거다, 마흔여기를. 이런데 소문이 파다한데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되고, 그 명분은
한덕수 선고가 바로 잡혔다. 그렇게 대통령 선고가 바로 잡혔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복귀하는데 지가 임명해놔 버리면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더 큰 거는 윤 대통령 판결을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미리 며칠도 못 참고 굳이 임명해놔면 대통령이 복귀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권한이잖아요. 따라서 대통령과 그다음에 한덕수 선고가 잡혔는데 왜 마은혁을 내가 임명하느냐? 두 명의 선고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충분히 이거는 그게 맞고 명분도 있고 그게 맞다. 절대 최상목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걸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요. 왜 안 되느냐? 일부 기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자들은 볼 때요. 뭘 착각하냐면 이제 그 마은혁이가 임명돼도 이미 윤 대통령 변론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은혁이가 역할을 못할 거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변론이 끝나고 임명되면 그 판결에 참여를 못하니까 마은혁이 임명되나 안 되나 뭐 관계가 없지 않냐, 영향이 없지 않냐 대통령, 이렇게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 아주 잘못된 분석입니다. 아주 잘못된 분석이에요. 왜? 보십시오. 오늘 변론 종결해도 평의 과정이 순탄치 않단 말이에요. 여러 데 경론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변론을 재개해서 갱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론을 간단하게 갱신할 수 있게 대법원 규칙까지 바뀌었잖아요. 우리 이재명 재판할 때. 그러면 이게 그냥 간단하게 고지하는 식으로 하루 만에 변론을 갱신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볼 때 만장일치나 7대1이나 6대2로 이기면 마은혁이 안 하겠죠. 그런데 팽팽하게 대립해서 만연하게 5대3이다. 그러면 원래는 이게 기각인데 이럴 때는 마은혁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바로 변론을 재개해서 갱신하면 그러면 이게 마은혁이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5대3이 6대3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나라에 난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마은혁이 임명돼 가지고 물론 이게 마은혁이가 없어도 뭐 8대0, 7대1, 6대2면 어차피 이게 관계없지만 그러나 4대4나 5대3이나 만약에 의견 일치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게 빨리 기각해야 되는데 이걸 변론을 재개해서 마은혁이까지 참여시킬 이게 언제든지 열려있단 말이에요. 왜? 변론 갱신도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변론 갱신한다고 그 마은혁이를 이게 바로 참여시킬 수가 있다고 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윤 대통령 판결 선고 후로 미루어야 된다고. 그래 참여를 못하지. 어떤 경우도 참여 못하게. 이걸 분명히 최상목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본인이 뭐 탄핵 그런 거 겁내지 말고 이제 다 복귀하니까 한덕수도 복귀할 텐데 뭐.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윤 대통령 선고 전에 마은혁이가 임명되면 자기들이 볼 때 정상적으로 만장일치나 이기면 마은혁이를 참여 안 시키지만 그러나 이게 5대3, 4대4라고 보는 유력한 견해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변론을 갱신하는 게 하루만 된단 말이에요. 하루만. 아주 늦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6대3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6대3으로. 엄청난 차이잖아요. 5대3으로 기각될 게 마은혁 때문에 6대3이 되면 이 나라가 두동강 날 거 아닙니까? 두동강. 그리고요. 이게 뭡니까? 마은혁이가 임명되면 우리법연구에 4명입니다. 다른 사건도 이게 많이 있잖아. 지금 아직 탄핵 남은 거. 마은혁이 임명되면 우리법연구에 4명이라고. 9명 중에 4명.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헌재입니까? 9명 중에 4명이라고. 이것만 봐도 이게 임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헌재가요. 재판관들에게 전부 좌파 우리법연구회고요. 그 다음에 연구관들,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상세하게 그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뭐 고소해가 입틀막 하지 말고 그 연구관들 중에 이름이 도저히 납득 안 되는 여러 데의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게 그 국적이나 모든 걸 이게 그 TF 연구관들 조사를 해봐야 된다.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 중요한 건 마은혁이 임명되면 우리법 연구하면 4명인데 앞으로 남아있는 탄핵 사건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헌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가 나라 꼴이 4명이 그 지적을 하고 특히 무조건 이거는 대통령이 복귀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최상목이 월권하면 안 돼. 대통령이 복귀할지 안 할지 지금
선거 앞두고 있는데 본인이 임명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복귀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임명한다는 거는 며칠을 못 참고 이거는 황당하잖아요. 우리 옛날 황교안 대표도 그때는 대통령이 복귀할지 모르는데 미리 임명한다? 특히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것도 없잖아. 법에요. 법에 없잖아요. 심각한 문제 생길 수 있다. 왜? 변론 갱신 절차가 간단하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임명되더라도 하루만 하면 이게 그냥 갱신해서 참여식이 엄청난 게 무서운 업무가 있다. 특히 5대3일 때는 만약에 한 표가 6대3을 만드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6대3일 때, 5대3일 때는. 그럼 누가 이게 국민이, 그러면 이게 진짜 전쟁 나는 거죠. 만약에 돼서 우리가 얼마나 자파 중에 자파인데 아직도 새빨간 종북 자파인데 5대3으로 기각될 게 많기 때문에 6대3으로 뒤집어지면 그거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 최상목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 물론 원천적으로 27일 내일 모레 선고해서 만약에를 기각하면 이게 가장 바람직하죠. 아니 국회 의결도 안 거치고 온 걸 나중에 거치라고 힌트 주고 나중에 거치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일방적으로. 일단 이게 가까스씩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하여튼 내일 모레 만약에 재판은 또 우리 현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